네, 북한산성 시민교실 참여해주시는 시민 여러분 감사합니다. 북한산성 시민교실은 그 세계유산 등재를 준비하고 있는 북한산성에 대한 고향 시민들의 이해와 관심을 좀 더 끌어올리기 위해서 경기문화재단 그리고 우리 고향신문이 함께 진행을 하는 시민 참여 프로그램입니다. 원래는 지난해부터 저희가 오프라인에서 연속 강의를 이렇게 진행을 했었는데요. 이 코로나 상황 때문에 지금 어쩔 수 없이 저희가 온라인으로 이렇게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저는 4강 강의를 맡은 고향신문 유경종 기자입니다. 그동안 대학 교수님 그리고 각계 전문가님들이 귀한 강의를 들려주셨죠. 예, 박기성 한국등산사연구회 회장님, 또 박종광 건국대 지리학과 교수님, 최재현 건국대 세계유산학과 교수님. 네, 저는 뭐 앞선 강사님들에 비해서 당연히 학문적인 전문성을 전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네, 하지만 우리 여러분과 똑같은 그런 시민의 눈높이에서 북한산 그리고 북한산성을 한번 좀 개괄적으로 함께 공부해 보고자 이렇게 마음을 먹고 저희가 그 북한산에 관련된 그런 특집 기획 기사를 고향신문에 지금 연재를 하고 있습니다. 시리즈 제목이 스토리텔링 북한산, 북한산성인데요. 제가 작성했던 이 시리즈 기사를 중심으로 좀 강의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예상으로는 이 시리즈가 한 30회 정도 나갈 것 같은데 지금 진도는 한 5회 정도 나갔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보이시는 이 지면 파일이 지금 보이시죠? 네. 저희 같은 기자들은 이런 특집 기사를 쓰려면 먼저 기존에 발표된 그 자료들을 하나하나 좀 찾아보게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북한산과 북한산성에 대한 어떤 자료들이 있나 이렇게 찾아봤는데 생각보다 많지가 않더라고요. 서점이나 이런 데 가도 북한산 관련 책들이 별로 없고, 그나마 그 고양시랑 경기문화재단에서 한 10년 전부터 세계유산 등재를 준비하면서 발간한 그런 책자와 자료집들이 있어서 그런 책들에 커다란 도움을 좀 받았습니다. 자, 몇 권 소개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보시면은 이 경기문화재단과 고양시가 같이 발간한 북한산성의 가치 재조명이라는 이런 심포지움 책자도 있고요. 그리고 또 요거는 북한산성 연구 논문집, 네, 경기학 연구센터에서 발행을 했네요. 여기 좋은 자료들이 정말 많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고양시에서 낸 자료로는 요런 역사가 담긴 고양 북한산 답사길, 요거는 고양시의 그 최경순 향토연구가께서 집필을 해주셨는데 아주 재미있는 이런 답사 책자입니다. 그리고 북한산성의 세계유산 등재 추진 전략, 요것도 고양시에서 낸 그런 심포지움 자료집이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북한산성 성문 원형 기록화 용역 보고서라는 총 3권짜리 이런 또 자료집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 밖에도 또 단행본으로 요 책 꼭 소개해드리고 싶은데, 이게 성과 왕국이라고, 요것도 경기문화재단과 함께 준비해서 그 조윤민 그 역사 작가님이 쓰신 건데, 요 책에 아주 재미있는 내용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북한산을 소개한 가장 오래되고 고전적인 책이라면은 그 대원사에서 발간된 그 박인식 작가가 쓴 북한산이라는 이런 소책자. 네, 이 책도 이미 발간된 지 거의 한 30년 가까이 되는 그런 책이고요. 그리고 경기문화재단에서 또 북한산 조사 연구 자료집이라는 이런 책도 많은 자료들이 이 안에 들어 있었습니다. 자, 이러한 책들을 살펴보면서 저는 북한산 그리고 북한산성이 우리나라의 역사와 문화를 아주 가득 품고 있는 정말 거대한 하나의 보물창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보물창고에는 수많은 창문들이 이렇게 열려 있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예를 들자면 어떤 창을 들여다보면 그 종교가 보이고, 또 어떤 창을 들여다보면 자연이 보이고, 또 어떤 창에는 그 역사가 보이고, 그리고 또 우리 선조들의 발자취가 보이고. 자, 그래서 지금부터 저와 함께 북한산 그리고 북한산성이라는 보물창고의 그 창문들을 하나씩 좀 들여다보는 시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 첫 번째 스토리텔링 북한산성 첫 번째 창문은 북한산의 옛 이름들입니다. 내가 너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너는 나에게로 와서 하나의 의미가 되었다.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유명한 김춘수의 시 꽃의 한 대목인데요. 우리가 북한산을 찾아가는 이야기 여행을 시작하려면 북한산의 이름을 한번 좀 역사적으로 살펴보는 게 첫 번째 순서가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는 지금 사진에 보는 이 산을 북한산이라고 부릅니다. 그렇다면 옛 사람들은 과연 이 산을 뭐라고 불렀을까요? 북한산의 이름을 말할 때 가장 많이 인용되는 그런 기록이 조선 중종 때 편찬된 인문지리서인 신증동국여지승남, 다시 읽겠습니다. 신증동국여지승남이라는 책입니다. 네, 이 책에 보면 북한산의 조선시대 이름인 삼각산에 대해서 화산이라고도 하고 신라 때는 부아악이라고 불렀다라고 적고 있습니다. 자, 그거에 이어서 또 아주 재미있는 언급을 합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고구려 동명왕의 아들 온조가 남쪽으로 내려와서 한산에 이르러 부하악에 올라 살만한 땅을 찾으니 바로 이 산이다 라고 적고 있어요. 자, 온조 누군지 여러분 역사를 한번 더듬어 보시기 바랍니다. 고구려를 세운 주몽과 소선호의 아들인 온조가 이제 독립을 해서 홀로서기를 하면서 자신의 추종자들을 이끌고 새로 나라를 세울 도읍지를 찾아서 남쪽으로 내려옵니다. 이게 기원전 18년의 이야기입니다. 네, 우리 역사에 이제 여명이 막 밝아오는 그런 시기인 거죠. 네, 그 압록강가 졸본성을 떠나서 남쪽으로 온 온조가 드디어 기가 막힌 땅을 발견하고 너무나 멋진 산을 하나 발견합니다. 커다란 강줄기가 있고 강변으로 넓은 옥토가 펼쳐져 있고 그 한가운데 바위로 된 우뚝한 산이 솟아 있고, 자, 그 산에 올라서 사방을 둘러보면서 과연 어디를 도읍지로 할 것인가 살펴보는 이런 온조의 모습을 우리가 한번 상상을 해보면 마치 어떤 고대를 배경으로 한 하나의 판타지 영화를 보는 듯한 그런 멋진 장면이 머릿속에 그려지기도 합니다. 자, 지명사전을 한번 찾아보면요. 부아악, 지금 한자 요거 보이시죠? 이게 뭐라고 나와 있냐면은 삼각산 인수봉이 그 아기를 업은 그런 형상에서 유래된 이름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기를 업다. 그런 이름이다라는 건데요. 자, 그러면 과연 이 산의 가장 첫 번째 이름이 부아악이었을까요? 그럴 리는 아마 없을 겁니다. 부아악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한자로 된 이름입니다. 자, 옛 지명 연구자들의 의견을 좀 들어보면요. 우리나라의 큰 산이나 아니면 강 또는 마을에는 원래 본래의 우리말로 된 옛 이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한자가 우리나라로 들어오면서 원래 이름을 뭔가 한자로 표기를 하는 과정에서 발음이 비슷한 한자를 갖다 썼다라는 거죠. 그러고는 그 한자의 뜻에 따라서 이 산의 의미 자체도 바뀌는 이렇게 해석이 덧붙여지는 경우가 많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부악이라는 이름에서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그런 옛 이름은 뭘까요? 학자들은 불 또는 뿔이라는 단어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북한산 모양을 보면 정말 이렇게 불꽃이 좀 솟아오르는 그런 형상 같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 보면 우뚝 솟은 그런 어떤 짐승의 뿔 같은 그런 모습이 보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 불산 또는 뿔매 이런 이름들을 한자로 옮기는 과정에서 뿔이 불이 되고 불이 부아가 되고 그래서 음을 옮기다가 부아악이 되고, 또는 불산을 한자로 뜻으로 옮기다가 화산 이렇게 또 바뀌기도 하고, 자, 이렇게 추측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한자가 들어오기 이전에 이 땅에 살던 사람들이 지금의 북한산을 정확히 어떤 이름으로 불렀는지는 사실 저희가 알 길이 없습니다. 어쨌든 지구에 이 음성 언어라는 게 만들어진 게 한 7만 년 전이고, 그리고 이 땅에 한자가 들어온 거는 길어야 한 2000년.
자, 그러니까 북한산은 아주 오랜 세월 동안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쩌면 뭐 뿔매일 수도 있고 불매일 수도 있는 이런 이름으로 불렸을 게 분명합니다. 자, 다음 우리가 살펴볼 이름은 우리에게도 아주 익숙한 이름 삼각산입니다. 예, 이 삼각산이라는 이름이 정착이 된 것은 고려시대부터로 저희가 이렇게 파악을 하고 있는데요. 자, 삼각산이라는 이름이 뜻은 아주 뭐 자명합니다. 고려의 수도 개경, 그러니까 지금의 그 북녘 땅 개성에서 바라보면 그 북한산이 아주 멀리 세 개의 뿔 모양으로 이렇게 딱 솟아 있습니다. 백운대, 인수봉, 그리고 만경대. 그러니까는 삼각, 세 뿔이 솟은 산이다. 그래서 삼각산이라는 이름이 붙었다라는 거죠. 자, 뭐 개성까지 갈 것도 없이 경기 북부 지역 파주나 연천이나 이런 데서 보면은 인수봉, 백운봉, 만경대가 이렇게 하늘을 찌를 듯한 기세로 이렇게 삼각 뿔 모양으로 솟아 있는 것을 우리가 선명히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반대로 이쪽 고향의 은평구나 아니면은 고향의 덕양구 쪽에서 보면 인수봉이 백운대 뒤에 숨어서 잘 안 보이거든요. 그 대신 노적봉이 오른쪽에 또 새로운 뿔을 이렇게 채워주고 있기 때문에 뭐 북쪽에서 보나 남쪽에서 보나 삼각은 삼각인 셈입니다. 자, 물론 이 삼각산이라는 이름의 연원에 대해서도 또 다른 의견을 제시하는 그런 학자들도 있습니다. 삼각산의 그 어원이 세 개의 뿔이 아니라 소의 뿔이다. 그러니까 쇠뿔산이다. 그렇게 불렸는데 이 쇠뿔산이 세 개의 뿔로 이렇게 의미가 바뀌면서 삼각산이 되었다. 네, 이렇게 설명을 하고도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고려시대 이후에는 이 삼각산이라는 이름이 지금의 북한산을 대표하는 이름으로 확고히 자리를 잡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에게 가장 익숙한 북한산이라는 이름이 언제부터 쓰였냐? 요걸 한번 보겠습니다. 이 이름이 보편적인 이름으로 이렇게 정착을 한 것은 북한산성이 축조된, 그러니까 언제냐면은 조선 숙종 37년인 1711년 18세기 초, 그때 북한산성이 만들어지면서 이 산도 북한산이다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고지도를 보면은 이 산성이 만들어진 이후에는 이 산을 북한산이다라고 표기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제시대 또 근대 요 때를 거치면서 이 북한산이라는 이름이 공식적인 행정 지명으로 완전히 굳어져서 오늘날까지 이렇게 이어져 내려오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에도 우리나라 사람들의 정서 속에는 아직도 삼각산이라는 이름이 북한산보다 더 깊고 어떤 풍성한 이런 문화적인 그런 이력을 좀 품고 있는 산으로 취급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뭐 잘 아시는 것처럼 병자호란 때 그 청나라로 끌려가던 그 김상원이 지었다는 시조 너무나 유명하죠. 가노라 삼각사나 다시 보자 한강수야. 자, 요게 이제 지금의 우리 고양시 그 선유동 고개를 넘어가면서 이렇게 뒤를 돌아다 보면 북한산이 너무나 멋있게 보이거든요. 이제 거기서 지었다라고 전해져 내려오는데요. 뭐 이 시조를 비롯해서 조선시대의 수많은 문학작품 그리고 문헌 속에서 삼각산이라는 이름은 정말 수없이 등장을 합니다. 네, 그래서일까요? 공식 지명이 아닌 어떤 그런 장명 또는 상호 문학작품 속에서는 지금도 여전히 북한산과 삼각산이 같이 이렇게 쓰여지기도 합니다. 흥미롭게 오늘날에도 북한산이 아닌 삼각산이라는 이름이 공식적으로 이렇게 등재된 곳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요. 2003년에 그 문화재청에서 자연유산 명승을 지정하는데 자연유산 명승 10호로 삼각산이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 삼각산의 범위는 북한산의 핵심을 이루고 있는 백운대, 인수봉, 만경대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이렇게 명명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다시 정리를 하자면 북한산 전체는 국립공원이고 그 중에 중심이 되는 세 개의 봉우리 부분은 별도로 관리공단에서 명승으로 지정해서 관리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북한산이라는 이름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한 발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앞서서 제가 북한산이라는 이름이 18세기부터 보편적으로 쓰였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이 이름이 등장하는 것은 훨씬 오래전 삼국시대부터 등장을 합니다.
뭐 예를 들자면 대표적으로 고려 인종 때 김부식이 편찬한 그 삼국 사기를 보면 백제 본기에 계류왕 5년, 그러니까 132년입니다. 요때 봄에 북한 산성을 쌓았다, 이런 내용이 나와요. 네, 하지만 오늘날의 학자들은 요 고대 문서에 나오는 그 삼국시대 또는 신라시대 때의 한산, 그리고 북한산, 북한산성이라는 지명이 지금의 요 북한산이라는 한정된 곳만을 가리키는 게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무슨 얘기냐 하면은 옛 문헌에 나오는 그런 북한산은, 삼국시대의 북한산은 한강 이북의 넓은 지역을 아우르는 보다 큰 공간 개념이었다라는 설명입니다. 자, 한이라는 말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말에서 아주 크다라는 의미를 뜻하죠. 그래서 높은 곳은 창공은 하늘이고 한울, 그리고 아주 크고 긴 강은 한강입니다. 그러니까 한산은 큰 강인 한강과 또 그 주변에 넓은 평야와 산야를 다 아우르는, 네, 이런 한강 북쪽과 남쪽을 전체를 가리키는 이런 용어가 바로 한산으로 불렸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새로 여기에 이제 그 숙종 때 산성을 쌓으면서 그 한강 이남에 남한산성이 있으니까 그 이북에 있는 이 산성이 자연스럽게 북한산성이 된 것이고, 그러고 나니까 이 산의 이름이 북한산이 됐다라는 것이죠. 예. 자,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삼국시대 문헌에 나오는 북한산은 원래 한강 이북의 드넓은 땅을 통칭했었던 지명이다. 하지만 역사가 전개되면서 한강 유역 곳곳에 마을과 어떤 도읍이 형성되고 지역마다 각각 개별적인 이름들이 따로따로 생겨나게 되고, 결국 한강 이북을 통칭하던 그런 큰 지명이었던 북한산이라는 지명을 그 북쪽에서 가장 크고 높은 봉우리인 지금의 북한산이 대표로 계승한 모양새가 됐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복잡하지만 북한산이라는 이름이 넓은 의미에서 구체적인 하나의 마운틴, 그 산의 이름으로 정착을 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짚어본 산 이름들, 맨 처음에는 불매 또는 뿔매, 아니면 우리가 모르는 어떤 미지의 이름, 그 다음에는 이 이름이 이제 쇠뿔산 또는 셋불산 이렇게 바뀌었다가 한자가 우리나라에 들어오면서 부화악 또는 화산 이런 이름으로 바뀌었다가, 그리고 이제 고려시대 때는 삼각산이라는 이름으로 정착이 됩니다. 그리고 조선시대 이 북한산성이 만들어지면서 북한산이라는 이름이 이제 대표 이름이 되고, 오늘날까지 우리는 이 산을 북한산이다 라고 부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북한산 이야기 여행의 첫 번째 장은 북한산의 이름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